네, 주요 사건 사고 범죄학의 시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저희가 리포트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의사와 의대생이 모인 커뮤니티에 충격적인 발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위가 좀 상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게 젊은 의사들이 이제 중심으로 그 인터넷 커뮤니티 메티스텝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올라온 그 내용인데요. 최근에 이제 응급실 그 뺑뺑이 사태에 대해서 어떤 자신들의 의견을 갖다가 이제 피력하는 그 가운데서 아주 좋지 않은 그러한 그 표현을 썼습니다. 예컨대 이제 우리 국민들 향해서 견민, 개돼지, 조센징 이렇게 칭하면서 비하하는 그런 내용을 썼고요. 네. 또 이제 뭐 이 응급실 돌다 죽어도 감흥이 없다. 뭐 오히려 더 죽어서 뉴스에 나왔으면 좋겠다. 볼 때마다 이게 기분이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라고 그래요. 네. 특히 이번에 추석 때를 겨냥해서 응급실 대란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글쎄요, 우리가 이제 뭐 이슈만 발생이 되면 한국에서도 뭐 조센징이라든가 하는 이런 일제시대 용어가 등장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에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요. 네. 할 소리 못할 소리가 따로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디에 좀 주목을 하고 싶으냐 하면 네. 개, 돼지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 온몸이 마비되는 그런 어떤 그 경험을 갖다 하게 된다면 우리 의사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존경할 것이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 즉 자신들이 존경받고 감사를 받아야 될 존재라고 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은 뭐하고 비슷하냐 그러면 문하우젠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네. 어머니가 돌보는 아이를 갖다 일부러 아프게 해서 약을 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자신을 의지하게끔 만드는 그런 것과 상당히 유사한 심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부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는데 이게 폐륜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어떤 혐의라든지 이런 걸 적용할 수는 있을까요? 지금 이제 폐륜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방송에서 쓰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 폐륜이라고 하는 것은 존속 범죄, 존속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정확한 법률 용어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실제로 만약에 이 사람들이 특정인을 갖다가 지정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신상이 공개가 된다면 시민단체들이 뭐 고발을 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뭐 고발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으나 네.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네. 오히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신상을 공개하면 그것이 가장 커다란 처벌이 되겠죠. 그렇군요. 지금 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응급실에 근무 중인 의사 그리고 파견 군의관의 블랙리스트도 매주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개인 신상뿐만 아니라 확인이 되지 않은 비방글도 있는데요. 이게 온라인 조리돌림이다, 집단 괴롭힘이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일종의 자신들의 의사하고는 전혀 좀 반대되는 방향에 있는 다른 의사들의 어떤 그 결정권을 침해하기 위해서 자유의사를 침해하기 위해서 집단적 괴롭힘을 통해서 이제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는 대단히 비민주적인 그런 발상입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국민 생명하고는 상관없이 본인들이 의도하는 그 방향으로 모든 의사들을 참여시켜서 결국 정부를 굴복시키기 위하려고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것은 뭐 앞으로 지속돼서는 안 될 그럴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이 블랙리스트가 근데 삭제가 불가능한 사이트에 다시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디지털 박제라는 단어도 나오더라고요. 이 디지털 박제라고 하는 용어는 이 디지털 교도소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많이 나오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사한 수법이 예컨대 다른 의사들의 이름을 50명을 제공하면 너 거는 빼주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유사한 수법인데요. 네. 실제로 이제 뭐 차라리 디지털 교도소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 사회 정의를 뭐 확립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이라도 있지만 지금 뭐 국민의 피해하고 상관없이 뭐 이런 어떤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협조를 하지 않으면 매장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대단히 교조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그런 발상이 아닐 수 없다라고 봅니다. 네, 경찰이 지금 게시자를 특정하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했다고 해요. 이게 왜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을 하고 있냐 그러면 이 네. 스토킹 처벌법의 규정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스토킹 행위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 있어서의 그 개인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을 해서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그 행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상대 의사에 반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글을 올린 경우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이것과 관련돼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뭐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라든가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전공이라든가 또는 뭐 휴학 그 의대생 또 신문을 보도했던 이 신문 기사를 갖다 보도했던 기자 또 정부 관계자의 상당히 그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혐의가 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현재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이런 괴롭힘, 이 합당한 처벌이 가능할까요? 지금 아까도 지금 우리 그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여러 가지 어떤 증거를 수집을 해서 신속하게 그 사건 수사를 갖다 의뢰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뭐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뭐 폐륜 관련성 네. 이것은 처벌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지만 아. 이번에 이제 그 개인의 명단을 공개를 하고 이런 것은 이제 충분히 이 경찰이 스토킹 처벌법을 의율을 해서 네. 처벌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충분히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네, 처벌 받을 일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